자, 5분 시작합니다. 문제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논하고 제시문 나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논하고 있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로봇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로봇은 감정 로봇인 페퍼이고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봇은 간호용 로봇인 미로입니다. 미로는 노인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거나 대화를 나누고 또 노인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가족이나 병원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연락을 취하며 간호용 로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는 봇과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대중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는 AI를 만든 엘리트 인간에게 어떤 토픽이든 조종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AI를 통한 조종을 당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실에서 AI 사용을 통해서 매일 차멸과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2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재심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자면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깊은 감정 교류를 통하여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각각 설명합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단순한 업무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은 대화를 통하여 주인공을 위로하고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은 주인공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여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인공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실체가 없는 정보일 뿐인 인공지능은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연인 관계 또한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인공지능과의 감정 교류에 대한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는 보조 업무를 넘어서 주인공에게 위로를 주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심은 가에서 두 로봇이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인공지능과의 깊은 감정 교류는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과 연애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완전히 조종당하면서 인공지능이 동시에 다른 다수의 인간과 연애의 감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고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이 부분은 재심은 나에서 AI에게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용을 통해 매일의 생활이 정말 파멸, 재앙이 되는 재심은 나의 내용과 연결되고 유사합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James Song here. 안녕하세요. 제임스 송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듯이 2025학년도 연세대 면접 구술 시험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면접 구술시험 기출문제 특강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특강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면접시험 2025학년도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훑어보시면요. 제시문이 가나다 이렇게 제시문이 3개가 있었고요. 또 국제형답게 세 제시문 중에 하나의 제시문은 영어로 출제가 되었고 문제는 역시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40점이고 하나는 60점이니까 8분 준비에 5분 답변이니까요. 문제 1은 뭐 2분 내외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 2번 문제는 3분 내외로 답변을 하셔서 문제 1, 문제 2 합쳐서 5분이 주어지니까 그 이내로 완성된 답변을 하시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부터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자, 요게 이제 토픽이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재심은 가의 관점과 재심은 나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자, 그러니까 재심은 가를 읽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재심은 가의 관점을 읽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재심은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교 분석하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듯이 답변을 하시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 가와 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죠.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로봇이 수집하는 개인의 데이터는 더욱 다양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로봇의 활용 영역도 우리 일상 깊숙이 확장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문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되면서 로봇의 영역도 인류의 일상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럼 어떤 로봇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좀 읽어보죠. 예를 들어, 감정 인식 로봇 페퍼는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로봇이 있대요. 사람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여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파악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떨림 등 상대방의 근심을 감지한다. 자, 감정을 확실히 이해를 하네요, 로봇가. 페퍼의 정서적 기능은 이미 유아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가 봐요. 페퍼는 감정 기술 고도화로 감정 로봇의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다. 페퍼는 은행, 커피 전문점, 대형 쇼핑몰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맡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생활에 들어왔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역할을 인간에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미용실에도 채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노인을 위한 간호용 로봇도 등장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페퍼였고, 페퍼는 감정인식 로봇이라서 고객 응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간호용 로봇도 등장했다.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미로는 페퍼와 미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버시자 간병인 역할을 맡는다. 노인의 곁을 따라다니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준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가벼운 대화도 나눌 줄 안다. 그러니까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덫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죠. 카메라로 노인의 움직임을 매일 확인하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가족이나 병원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로봇은 간호용 로봇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상당히 뭐 평이한 제시문이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그럼 노트 테이킹 우리가 읽은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로봇이 인간의 인류의 생활에 이제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한테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서. 자,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오케이? 첫 번째 예는 페퍼였고요. 얘는 감정 인식 로봇이었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쇼핑몰이나 은행이나 커피숍 등등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인간들에게 해주고 있는 로봇의 예예요. 하나 더 있었죠? 미로. 미로인가요? 미로 맞나? 네, 미로. 미로는 간호용 로봇. 오케이? 그래서 뭐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대화를 나누어 준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간호용 역할을 하는 로봇입니다. 오케이? 자, 요게 뭐 제시문 1이에요. 딴 게 없어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언어로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재심은 가와 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나까지 읽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를 읽었으니까 가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발식으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생각을 내가 이거를 직답을 멋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다. 내가 한 문장으로 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멋지게 잘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하여 재심은 가의 관점은 뭐였어요? 네, 되게 긍정적이죠.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결과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재심은 나는 어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디 적어 놓을까요? 미리? 다시 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 인간에게 긍정적인 역할. 오케이? 재심은 나. 자, 영어입니다. 자, 가봅시다. The potential abuse of AI is not merely something we see in an episode of science fiction. 자, 첫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이거를 보시는 학생들은
수능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보면 단어는 되게 평이해 보이지만 꽤 indirect하고 rhetorical 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잠재적인 잘못된 사용은, 오남용은, 오용은, 남용은, 오케이? 그러니까 abuse, 그러니까 뭔가를 막 나쁘게, 나쁜 결과를 나오게 잘못 사용하는 거를 abuse라고 하죠. 남용 혹은 오용, 오케이? Potential abuse of AI is not merely something we see in an episode of science fiction. 그러니까 직독을 하면 무슨 소리예요? AI의 남용은 사이언스 픽션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Potential abuse of AI는 could, would, does, happen, 뭐 could, in reality. 이렇게 직독이 아니라 독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AI의 남용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미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첫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왜 어떻게 현실에서 AI의 사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인 것 같죠. 인터넷 bots,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bot, superpowered by AI, 그러니까 이게 AI래요. That can analyze big data, may be used to manipulate our emotion.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영어니까 조금 천천히 이렇게 끊어갈게요. 쭉 읽고 그냥 노트 테이킹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봇이 AI인데 이 AI라는 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빅데이터를 컬렉트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컬렉트를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겠죠. 오케이? 분석을 해서 may be used to manipulate our emotion. 자,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왔으니까 may be used to manipulate our emotion. 반드시 독해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조정은 반드시 부정적인 맥락으로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In that sense, we might have to deal with large groups of bots that know how to press out emotional buttons better than our mother does.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수사적인 표현이고 어, 디테일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윗문장을 manipulate our emotion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부연 설명을 한 문장으로서 얘네가 얼마나 manipulate 잘할 수 있냐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냐면 얘네의 능력이 우리 엄마보다도 우리를 잘 긁을지도 몰라. 더 잘 이해하고 조종하고 영향을 줄지도 몰라. 요런 뜻이었고요. And that used this extraordinary ability,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at the command of a human elite to try to sell us something, be it a car, politician, or entire ideology. 자, 역시 수능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을 학생이 이걸 읽었으면은 단어를 하나하나씩 보면은 어려운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되게 평이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꼬아서 수사적으로 그리고 indirect하게 영어적으로 써져 있는 문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냥 직독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In that sense, 이 문장. 오케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엄마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해서 내 감정을 읽어내서 조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사용을 해서 at the command of a human elite. 그러니까 여기서 human elite은 at the command라고 했으니까 AI를 작동시키는 사람, 즉 AI를 만든 creator.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우리를 설득시키려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로 조종하게 하려는 AI를 만든 휴먼 엘리트. 오케이? 엘리트 휴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려고 해요. 우리를 조종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나 결정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차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뭐 아니면 entire ideology, 우리의 개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렇게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요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the bots might identify our deepest fears, hatred, desires and use them against us. 이거 역시 이 윗문장을 방금 전에 우리가 독해한 문장을 완벽하게 했다면 뭐 부연 설명이긴 해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인데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어, hate,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경멸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우리의 desire를 다 이해해서 분석해서 우리한테 역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역이용한다는 걸 우린 감정을 이해해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냥 강조예요, 강조. 부연 설명. We have already been given a sign of this.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인이 있었다. 즉, 이런 증거가 있다. 혹은 뭐 이런 낌새가 보였다. 뭐 이 정도. In recent elections and referendums. 그러니까 국민투표나 선거에서 이런 증거가 이미 보여졌는데, 이런 낌새가 보였는데, across the world when hackers learn how to manipulate individual voters, 그러니까 유권자죠.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 by analyzing data about them and taking advantage of their prejudice.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부연 설명이에요. 요 윗문장에 요거 the bots might identify, 그러니까 understand and analyze our deepest fears, hatred, desires and use them against us. 요 문장을 예문화 시킨 게 요 문장인 거죠. 오케이? When hackers learn how to manipulate individual voters by analyzing data about them and taking advantage of their prejudice. 그러니까 use everything, know everything about them, know all their emotion and what makes them tick and use it against those people to influence them. Okay? Use it against them. 이렇게 해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사람을 컨트롤해 버릴 수 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방금 전 문장은 안 중요하진 않지만 디테일한 문장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조종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문장. While science fiction thrillers are drawn to dramatic apocalypses of fire and smoke, in reality we may be facing an everyday apocalypse by clicking. 상당히 비관적이네요. 상당히 강하고 딥하고 세게 문단을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에서 아마 지구가 다 불타가지고 재가 돼서 결국 종말이 오잖아. 지구의 재앙이 뭐 end of history. 그러니까 지구가 다 불타서 아예 재로 없어지잖아. 사이언스 픽션에서는. 그러니까 픽션에서는 이러지만 현실에서의 재앙은 현실은 우리가 아마도 여기서 by clicking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중요해요. 되게 쉽지만 AI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인류가, 인간이, 너와 내가 AI를 매일매일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활 안에서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재앙, 종말, 괴로움, 비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퍼클립스라는 거는 AI에게 조종당하고 컨트롤 당하고 네, 그 AI를 통해서 조종당하는 부정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결과. 오케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AI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종말과 재앙을 경험하는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비관적으로 AI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답변해보죠. 자, 이제 가는 이미 적어놨고요. 다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 재심은 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인공지능의 오작용이, 남용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점수는 다 받았어요. 상당히 좋은 답변이죠. 이제 직답은 됐습니다. 서론의 직답, 제일 중요하죠. 기본 점수는 다 받았고, 이제 본문에서 대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왜, 어떻게, 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나는 왜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좀 살을 붙여주면 점수를 받는 거죠. 근데 비교 분석이라는 거는, 비교라는 말은 무조건 비교 대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론에서 어 약간 추가 점수, 그러니까 심화 학습, 가와 나가 극단적으로 정반대가 메인 아이디어잖아요. 주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에서 핵심 알맹이 내용 중에 재심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없었나요? 혹시 찾으셨나요? 핵심적인, 공통적인, 조금 디테일적인 내용이 있긴 해요. 가와 나에.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나는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가와 나 모두 공통점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긍정이나 부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간에게, 인류의 감정, 이모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재심은 가와 나의 둘 다 나오죠. 재심은 가는 아예 뭐 간호용 로봇 미로도 대화를 나누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도 감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아예 페퍼 같은 경우는 아예 감정 인식 로봇으로서 감정을 이해해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심은 나도 핵심이 뭐예요? 그 브릿지, 다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이 사단이, 이 나쁜 결과가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감정에 영향을 주면서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감정에 영향을 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변은, 아무래도 완성된 답변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재심은 나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부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재심은 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부작용, 오남용, 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재심은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인공지능의 사용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면 돼요. 자, 본문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2분이니까 사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의 내용을 왜 어떻게 긍정적인지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주고 나의 내용이 왜 어떻게 부정적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재심은 가에서는 어, 인공지능 활용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로봇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 로봇은 감정인식 로봇으로서 쇼핑몰이나 사람들에게 은행이나 커피숍에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고객 응대 서비스를 줘서 인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한 가지 로봇이 더 나오는데 두 번째에는 간호용 로봇인 미로입니다. 미로는 노인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대화를 함께 해준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병원이나 인간에게 알려줌으로써 간호용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재심은 나는 부정적인 잠재적인 결과에 집중을 하는데 그 이유는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AI를 만든 목적이 있는 휴먼 엘리트에게 대중들이 조종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고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 있으면 간략하게 그 국민투표나 선거 예문을 살짝 한 문장 정도 넣어주시고 예시라고 시간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인간들은 매일매일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감정을 조종당해서 매일매일 재앙 같은 종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죠? 2분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오히려 2분이 더 넘어가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임팩트 있는 꽉 찬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끝!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2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2. 재심은 다를, 재심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죠. 그러니까 재심은 다가 situation이에요. 상황이에요. 목적어.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이 결과를, 상황을 재심은 가의 관점의 주어로서 설명해보고 재심은 가가 주어라면 이 목적어를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재심은 다를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음 본문 문단으로 재심은 나의 관점의 어떤 주어로서 재심은 나의 관점으로 재심은 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 문장에서는 약간 대명사를 사용을 해서 개념적으로 재심은 가의 입장에선 재심은 다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재심은 나의 관점에선 재심은 다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네럴하게 직답을 해준 다음에 정확하게 그거를 왜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했으니까 제시문 가는 인공지능의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뭐 역할, 결과, 요소. 나는 인공지능의 인류에 대한 부정적인, 비관적인 역할, 결과, 요소. 자, 그러면 제시문 다를 바로 읽어보고 요약을 해봐야겠죠. 제시문 다. Here we go. 가상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 오 마이 갓. 연애를 하는데 인간이 인공지능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있다. 저 이 영화 봤거든요. 이 영화 제목이 허예요. 허. 허고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남자 주인공이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왕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조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화킨 피닉스인가요? 그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연기를 엄청 잘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이제 목소리만 나와요. 인공지능이니까.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여주인공이고, 목소리만 나오죠. 남자 주인공은 호아킨 피닉스, 조커. 오케이?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그의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완벽한 학습 능력을 갖춘 운영 체계인 인공지능 A에 의지하기 시작한다. 자, 이제 연애를 하니까 어떻게 만났는지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이제 업무 도움을 받는 사이로 비즈니스 사이로 시작을 해요. A는 주인공을 보조하며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A가 하는 일은 주인공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대화를 하면서 그의 공허한 삶을 위로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조금 더 이 시험의 토픽에 맞게 있어 보이게 인지를 하면 어떤 단어를 좀 쓰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다가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써 인간적으로 감정을 교류하는 깊은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 결과 무엇보다 그의 무미건조한 감정을 일깨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적으로 연관이 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업무 관계에서.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 감정을 일깨움을 당한다는 거는 되게 해피해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삶이 어, 더 행복해진다는 거. 그렇죠? 인공지능 A는 주인공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하여 그의 현재 상태는 물론 과거 기억까지 공유하고 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what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항상 why죠. 그러니까 why가 논리니까. 그러니까 what은 이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삶을 위로하고 감정을 일깨워주는 역할까지 되는 관계가 돼요. 인공지능과 주인공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모든 정보에 접근하여 아까 제시문 나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모든 정보를 컬렉트한 다음에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 주인공만을 위한 완벽한 personalize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렇게 위로와 감정을
일깨움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아, 이게 why구나. 이게 이유구나. 이게 논리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의 목소리는 나긋하고 온화하며 동시에 성적 매력도 넘친다. 잘 모르겠지만 약간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가 살짝 이렇게 허스키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영화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신체 없는 정보인 자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팩트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냥 정보일 뿐이죠. A는 목소리라는 물질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무의식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오히려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디테일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근데 재밌죠? 뭐 많은 시간을 들이진 마세요. 이 문장에. 하지만 맞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실체면 뭐 얼굴도 주인공의 타입에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거나 저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만 그리고 되게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좀 끌리면은 되게 매력이 있는 대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죠?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가상현실이죠. 실체가 있는 실제의 인간과 실제의 여자와 연애를 해야지 왜 슬프게 인공지능과 연애를 합니까? 안타깝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문장이고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들은 여느 연인들처럼 사랑의 신화를 써내려 가는데 자 이제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특이할 점이라면 신체 없는 이 연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답변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렇게 키 디테일로 우리 답변에 찍어줘야 될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신체 없는 이 여인 정보와의 관계가 컴퓨터와 접속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특이하죠. 이상해요. 좀 달라요. 그런데 주인공은 시간이 흐르며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마냥 좋아야 되는데 마냥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연애 관계가 시작되고 시간이 더 흐르니까 불안해져요.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불안해지는데 왜 불안해지냐 하면 사실 인공지능 A는 동시에 9,478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중 723명과 동시에 주인공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렇게 시험이니까 객관적인 어법으로 정보를 줬지만 이거를 읽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서 시험 문제에 답변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냥 목소리에 홀려서 내 말도 너무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좋고 호응도 좋고 그냥 딱 나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목소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불안한 생각이 이거는 이제 이성이죠, 이성. 불안한 생각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했을까요? 주인공이 이 팩트를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일반적인 연애 관계가 아니야. 723명도 나랑 똑같이 인공지능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723명도 나와 똑같은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동시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나
대상이 됐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감정적으로 정복당했거나 어 그죠.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 나 어떡해. 그만 만나야 돼. 안 돼. 난 계속 만나고 싶어.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아니잖아.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두갈식으로 역시 논리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직답을 어떻게 할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재심은 다를, 재심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두갈식으로 얘기할 때 조금 생뚱맞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재심은 다가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내가 표현을 해야 그거에 맞게 재심은 다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심은 가는 이런 관점으로 이걸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정보를 다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괄식이 된단 말이에요. 두괄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재심은 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직답부터 그냥 해버릴 거예요. 오케이? 서론 문단은. 그러니까 재심은 다를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오케이? 인공지능과의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토픽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연애. 즉 깊은 감정 교류의 관계.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오겠죠? 샤프하게. 그러니까 재심은 다를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깊은 감정 교류의 관계를 통해 어떤 도움을 인간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서론에서. 반면에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 재심은 다를 본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깊은 감정 교류의 관계는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꽤 좋은 답변 아닌가요? 그죠? 깔끔하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성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재심은 다를 요약을 하긴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을 길게 하려면. 그러니까 재심은 다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업무상 업무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감정적으로 되게 깊이 교류하는 관계가 되었다. 오케이? 하지만 연애가 시작되면서 남자 주인공은 점점 불안한 감정이 커져만 가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현실 상대가 아니며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수천 명과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고 주인공 이외에도 수백 명의 사람과 연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요약이 됐죠? 다가.
요약 2번 했네요. 이미 1번 했는데. 근데 적질 않았으니까 1번 더 잘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달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준 다음에 이제 재심은 가는 달을 이렇게 설명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다.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는 재심은 나의 패러다임으로는 재심은 달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될 거다. 이 문단을 얘기를 해야지 완성된 답변이 되겠죠. 갈 길이 멀어요. 3분 안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는 재심은 다의 남자 주인공을 어, 인공지능과의 깊은 감정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남자 주인공이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활력을 되찾고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다. 요런 내용을 말을 한 다음에 시간이 없지만 완벽하게 만점을 받고 싶으면 왜 제시문가가 이렇게 제시문 다를 설명할지 제시문 다에서 근거를 끌어와서 엮어주는 문장을 뭐 한 문장 혹은 2문장 정도 말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제시문 가에서는 페퍼와 미로같이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관됩니다. 유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심은 나의 관점까지 잡으러 가야 되겠네요. 빨리 가야 되겠죠. 오케이? 제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심은 다의 남자 주인공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종말을 맞는 오케이? 에포클립스를 맞는 오케이? 불안감이 커지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제네럴하게 첫 문장은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 재심은 다를 설명하자면 인간이 인공지능과 깊은 감정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심은 다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빨리. 오케이? 짧게 해도 돼요. 오케이? 그 이유는 재심은 다에서 연애 관계가 생기고 나서 인공지능이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고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과 나와 유사한 연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컴퓨터에 기반한 정보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은 불안감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을 해줘야죠. 재심은 나의 이런 부분의 논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해줘야죠. 그 이유는 재심은 나에서 매일 AI를 사용함으로써 AI를 통해서 감정이 조종되고 행동이 컨트롤되고 매일매일 어, 재앙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맞는 대중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뭐, 오케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심은 나의 이 부분과 재심은 다의 이 부정적인 부분이 연결된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완벽한 100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5분 안에 2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최종 답변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분 시작합니다. 문제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재심은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가는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논하고 재심은 나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논하고 있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재심은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재심은 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로봇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로봇은 감정 로봇인 페퍼이고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봇은 간호용 로봇인 미로입니다. 미로는 노인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거나 대화를 나누고 또 노인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가족이나 병원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연락을 취하며 간호용 로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는 봇과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대중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는 AI를 만든 엘리트 인간에게 어떤 토픽이든 조종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AI를 통한 조종을 당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실에서 AI 사용을 통해서 매일 차멸과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2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재심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자면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깊은 감정 교류를 통하여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각각 설명합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단순한 업무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은 대화를 통하여 주인공을 위로하고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은 주인공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여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인공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실체가 없는 정보일 뿐인 인공지능은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연인 관계 또한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인공지능과의 감정 교류에 대한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는 보조 업무를 넘어서 주인공에게 위로를 주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심은 가에서 두 로봇이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인공지능과의 깊은 감정 교류는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과 연애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완전히 조종당하면서 인공지능이 동시에 다른 다수의 인간과 연애의 감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고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이 부분은 재심은 나에서 AI에게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용을 통해 매일의 생활이 정말 파멸, 재앙이 되는 재심은 나의 내용과 연결되고 유사합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비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